좀 많이 오는데 어떻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 상가 중개 주제로 8주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원래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첫날이 공개 강의라 그래갖고 책 준비가 덜 돼서 그냥 이 복사본을 드렸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옮긴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내용은 굉장히 충실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계실 거고, 먼저 상가 중개입니다. 상가 중개가 일단은 우리가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상가 매매도 해야 되겠죠. 자, 리액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첫날 굉장히 어색하고 뻘쭘한 거 이해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가 매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맞습니까? 상가 임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매매에서는 제가 이제 표현을 매매라 그러는데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매매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상가를 분양하는 분양 시장이 있고요. 자, 이것도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손을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아마도 이쪽이 수수료 부분, 즉 MGM 부분이 가장 크죠. 예. 물론 요새 여러 가지로 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일반 매매 있죠. 이건 당연히 MGM이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개 수수료.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상가 분양, 상가 매매도 상가 파트가 맞아, 안 맞아? 다시. 임대만 상가 중개가 임대만이 아니잖아. 매매도 상가 중개잖아. 그리고 상가 분양, 우리 중개사님들이 MGM 받는 것도 비록 분양 파트, 분양 수수료 파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개사님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임대보다도 스타트는 여기잖아. 앞으로 평택 고덕신도시 분양하겠죠. 지금 많이 분위기는 다운됐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부담스럽나요? 임대는 지금 강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대는 기본적으로 제가 신규 임대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승계 임대라고 표현하는 게 있겠습니다. 상가니까. 그러면 신규 임대는 뭐냐면 최초로 신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신도시 또 과거에 소사벌지구, 현천지구, 배미지구 같은 데서 상가를 갖다가 최초에 신축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건물이 준공이 됐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최초로 임대를 맞춰야 되겠지. 그 최초로 맞추는 걸 갖다가 표현을 앞으로 계속 신규 임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임대는 첫 번째 공실 상태에다가 어떤 업종을 우리가 집어넣는 경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업종 변경될 수도 있어요. 현재 중개업의 영업하고 있다가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입주장 끝났어. 분양도 끝났어. 그러면 적당하게 권리금 받고 본인은 빠져 나갈 수 있잖아. 또는 입지라든지 상권 분석을 잘못해갖고 들어가서 어떠한 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도저히 진짜 장사가 안 돼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건물주의 어떤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있는 사람을 적당한 시기에 명도하고 새로운 바닥 권리금을 챙기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즉, 여기는 업종 변경도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뭡니까? PC방 권리금 얼마 받고 넘기는 경우. 공인중개업이 신규 임대가 될까요? 승기 임대가 될까요? 자, 공인중개사님이 어떤 장소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권리금 3천을 받고 보증금은 제외하고 권리금 4천에 넘깁니다. 자, 이거 신규 임대일까요? 승기 임대일까요? 갑자기 너무 멀리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임대.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 할 내용이 있지만 뒤에 있는데 물론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건 맞는데 영업자 지위 승계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뜻이야. 보통 노래방을 하던 걸 권리금 받고 넘기면 그 노래방 영업주의 대표제 명이 있잖아. 사업자 등록상. 그 사람 명의가 변경이 돼요. 이 삼겹살집을 하다가 삼겹살집 권리금 받고 넘기게 되면 그 영업신고증 명의 변경이 돼요. 노래방, PC방, 당구장, 헬스장, 커피점 전부 다 명의 변경이 되는 것들은 승계임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는 뭡니까? 명의. 그러면서 여기는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컨설팅, 용역 수수료 받는 거까지는 아시죠? 첫날이니까 몸 풀자고. 다 아는데 지금 들어온 건 아니잖아.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중개업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개업하고 가는 걸 다른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권리금 받고 이제 팔고 넘겨. 누구한테? 다른 중개사한테. 몇 회한테? 29회나? 내년에 30회한테.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전통이야, 전통. 그래서 넘기는데 그 명의가 개설등록증 발급받고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 개설등록증상 그 중개사님 명의가 이름이 거기 기재돼 있잖아. 그게 승계가 되나요? 안 되죠.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 그 중개사님은 신규로 개설등록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공인중개사님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새로 개설등록증 해야 되지. 그러면 이 경우는 신규 등록이 아니죠. 승계임대가 아니에요. 요런 업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런 것 한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은 승계임대, 권리금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의를 상가 중개는 이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일단 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이 강의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이거를 잘하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처음에 임대 맞출 때 이걸 집어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그 랜드프로에서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 분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어저께 들어온 건데 랜드프로에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면 보내줘요.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그걸 갖고 올리겠습니다 하고 그 질문자한테. 그럼 뭐 어떤 게 들어왔냐면 3층에 이제 배울 내용이 3층에 이미 학원이 있어. 그래서 일정 부분을 쓰고 있어. 근데 그 옆에 독서실이 들어와. 이런 경우 있어 없어? 보통 학원들이 있는데 독서실 꼭대기층에 있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계단이 2개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야. 자, 새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들어올 때는 건축법에 보면은 직통계단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원, 독서실이 3층 이상에 들어갈 때 거실 바닥 면적, 즉 전용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계단이 2개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신규로 독서실 계약서를 써버리잖아. 왜? 거의 대부분은 계단을 신경을 안 써. 진짜 안 써요. 우리 상가 임대 맞출 때 이미 있던 거는 승계니까 계단이 2개 있었으니까 들어왔겠지. 지금 제 말이 이해됐어 안 됐어? 예, 그러니까 신규로 넣을 때가 항상 문제예요. 물론 이 부분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PC방 하는 사람이, 노래방 하는 사람이, 당구장 하는 사람이, 음식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권리금 얼마에 팔아줘? 이 얘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 들어올 때 적법한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가끔 불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 위주로 강의를 하고 이 책도 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거는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행정처분 승계 문제라든지 권리금 조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거의 강의 내용은 이쪽입니다. 왜? 현재 평택 고도 신도시 과거에 소서벌지구 현천지구 배미지구 얘네들 전체가 다 뭐냐면 예였어. 예. 여기에서 어디로 왔어? 이게 된 거잖아. 분양을 맨 처음에 했고 중개사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MG를 받았고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신규로 임대를 맞췄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 이 소사벌이 그 상업지역에서 그 노래방 하던 사람들, 음식점 하던 사람들이 2년, 3년, 4년 또 영업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지역 중개사님들한테 뭐라 그래? 권리금 5천에 권리금 1억에 팔아줘. 이 단계잖아. 순서가 그래.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 이 배우는 건 뭐냐면 평택 고도신도시가 삼성 반도체 부지를 제외하고 몇 평? 400만 평이잖아. 거기에 엄청나게 상업용지들이 많잖아. 지금 이제 분양하고 있잖아. 삼성 반도체 앞에서. 그러면 나중에 그 임대 맞을 때 그게 승계 임대야, 신규 임대야? 신규 임대야. 점포 겸용 주택지 1층 상가들 많잖아. 삼성 반도체 앞에. 맞아. 그러면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기 천안에서 오신 분 좀 있나요? 천안? 여기서 천안 것도 손을 대야 돼, 안 대야 돼? 엄마나.
왜 말을 안 해?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천안도, 성서지구, 탕정. 나중에 고독은 이제 시작이지만 거긴 아직도 벌써 시작하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어쨌든 뭐 그쪽에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거나 같은 기수가 있거나 학원에서 다녔으면 천안에서 개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공동중개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면 현재 이 평택에서 먹을 게 많이 없어졌어. 소사버리가 현재 배미지가 끝났으니까. 아직 고독은 좀 분위기상 지금 다운돼 있어. 분양가도 넣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고. 그러면 이제 아산 탕정역 알잖아. 그쪽 물건 손을 대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가 다 뭐냐면 상가 쪽은 다 신규 임대야. 언젠가는 고독이 경기가 좋아질 날이 오겠지. 영원하지 않거든. 근데 언제 좋아질지는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러나 계속 이대로 가면은 안 되는 건 알고 있잖아. 지금까지 경기는 항상 이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한가합니까? 바쁩니까? 그럼 이때 뭐 해야 돼? 공부해야지. 강의 들어야지. 진짜 저녁마다 계약서 쓰기 바쁘면 이거 할 틈 없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나름대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중개업이든 무슨 업이든 저도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지금 19년 차인데 부동산 업계에 19년 차 됐어요. 거기에서 상가만 19년이야. 다른 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중개사님들을 뵙고 또 아니면 일단 투자자들도 많이 보면서 진짜로 공부 많이 하시고 오히려 한가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 학원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자, 어떻든 그래서 강의를 들으란 뜻이야? 듣지 말란 뜻이야? 들으란 뜻이지. 정말로 나중에 필요합니다. 정말로. 자, 그래서 강의를 뭘로 한다? 얘는 손을 못 대, 지금. 얘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상가 중개 강의와 상가 투자 강의 두 가지라고 있는데 얘는 어디 쪽에 해당이 되냐면 상가 투자 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상가를 이제 분양하는 상가를 고독 신도시 삼성반도체 앞에 있는 상가를 고객들한테 매길까 매기지 말까 그럴 때 매길 때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향후에 상권이 어쩌고 저쩌고 돼서 좋아질 것 같고 임대료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분양 받으세요. 투자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거든. 매매도 마찬가지야. 단순히 공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그 상가의 가치를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 거 아니야. 지금 임대가 맞춰져갖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 매가에 매수를 하시면 수익률이 몇 %입니다. 이 정도 말고 좀 더 한 단계 업된 거. 지금 이 수익률로 사셨지만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권이 더 좋아져서 임대료 상승 여지가 있고 그 상승 여지가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으로 매수하시면 임대 수익이 5%밖에 안 나와도 향후에는 7% 8%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브리핑을 해야지 분양하고 이 매매를 손을 댈 수가 있어 라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숨이 찼어요? 안 찼어요? 숨이 찼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강의는 뭐다? 이 책이 거의 이쪽입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가를 임대를 신규로 맞출 때 어떤 판단 능력 그리고 상가에서 중개사고 발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위주로 지금부터 강의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이거는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조금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시작을 이렇게 했고 자, 제가 누구라고요? 예, 최원철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 갖고 오늘 이것만 갖고 이게 원래 3시간짜리 강의용이에요. 이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많은 설명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일단 상가 건축물의 용도로 임대가 제한되는 경우 좋아, 제목 좋아. 이 책에서는 책의 교재로는 페이지가 촬영을 하니까 페이지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충분히 공부를 했나요? 안 했나요? 다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큼 했어 안 했어? 그 출제 빈도수에 맞춰서 했어 안 했어? 그만큼 했잖아. 그게 상가 중개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지. 걔가 베이스야 걔가. 그러면 여기 나눠준 거에 보면 여기 보면 시설군과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많이 봤어 안 봤어? 왼쪽은 시설군, 오른쪽은 무슨 군? 용도군. 자, 그래서 쭉 페이지를 넘겨. 복사를 양면으로 했네. 자, 쭉 넘깁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충분히 봤어. 근데 충분히 봤는데 이걸 갖고 상가를 신규로 임대 맞추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왜? 자, 여기까지 다시 복습 한번 해.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기재 변경. 뭐야? 허가. 자, 아는 거 나온 거야 지금. 그다음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 신고. 같은 시설군은 기재 변경. 공부했지? 좋아 거기까지. 좋아. 아는 거 나오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 반가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건축법에 나와 있는 시설군하고 용도군이 있고 1군부터 몇 군까지 있나요? 9군까지 있고 그 다음에 29개의 용도군이 있고 여기는 시설군이 몇 개? 9개 있잖아. 자, 아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는 허가다, 이렇게는 신고다, 이렇게는 기재 변경이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여기 공인중개사 아닌 분, 저희 같이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공인중개사님이신가요? 어렵죠? 들을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지금부터 뭐라 그러냐면 29가지를 주 용도라고 표현을 할 거야. 무슨 용도? 주 용도. 자,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야. 사실 우리 무허가 건물 일단 그거는 드문 거니까 빼고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있지.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층별로 건축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용도. 그 용도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9가지 있지. 얘가 기재되어 있어. 층별로 또는 분양을 했으면 그 분양된 호수별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여기 7군에 나와 있는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건축물 대장에 많이 기재되어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건물에 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있어. 그게 용도를 지금부터 건축법에서 주용도라 그래. 이건 이 말은 안 들었지만 그러면 여기에 아무 업종이나 신규로 임대를 맞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자,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님 중에서 지금 현업 들어가 있는 상가 건축물 대장이 있죠. 집합상가입니까? 아니면 통상가입니까? 단독 건물입니까? 구분 등기된 집합상가입니까? 들어가신 데가 영업하시는 데가 단독 통건물입니까? 단독주택이에요? 아니겠지. 상가주택 아니야? 상가주택. 1층은 상가인데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업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가 그건 약간 배웠어. 그죠? 기억나시죠? 어디 들어가야 돼? 2종 근생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2종 근생은 이미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다고. 거기에 중개업이라는 아이템이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2종 근생이 아니고 교육연구소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29가지 중에 하나 있는 거. 중개업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육연구소 뭘로? 2종 근생으로. 맞죠? 그러면 위로야 아래로야? 죄송합니다. 아래로면 신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고도신도시, 표대고도, 탕정지구, 신축 분양상가가 엄청 많아. 나중에 준공이 된단 말이야. 준공이 되면 집합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분양을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그 분양한 그 별로 집합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주용도가 다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신규 임대거든. 그러면 중개업을 내년에 30회 중개사님을 집어넣을 때 2종 근생에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게 안 맞으면 용도 변경을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최소한 임대인한테 뭐라 그래야 돼? 이래 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중개사님은 우리 분야가 아니고 건축사나 설계사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까지가 우리 몫이거든. 그래서 내가 중개업만 얘기했어. 왜? 여러분들 중개사님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3층에다 4층에 노래방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노래방. 집어넣을 수 있잖아. 학원.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학원이 막 들어가? 중개업이 이종근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처럼 학원도 들어가야 되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정해져 있고 노래방도 들어가야 되는 주용도가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당구장, 헬스장,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전문점, 고봉민 김밥 다 정해져 있어 그게.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29가지 이 업종들을 집어넣는 거거든 우리가. 얘하고 일치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일치되는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우지를 않았어요. 막 집어넣으면 안 돼. 왜? 막 집어넣으면 제 등록증이, 여러분 우리 중개업 같은 경우는 등록증이 안 나와. 그러면 중개 사고거든. 지금 어떤 게 전달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 신축 건물이야. 분양됐어. 집합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집합건물 등기부상에 건축물의 주용도가 이미 기재되어 있다 없다? 누가 기재해?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원초적인 얘기를. 자, 평택 고도 신도시 앞에 삼성반도체 앞에 상가 분양하고 있잖아. 그럼 맨 처음에 그 상업 용지를 갖다가 LH로부터 낙찰받은 시행사가 A 시행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시행사가 그래서 이제 토지 사용 승낙 시기가 작년 9월 달인가 엄마한테 돌아왔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용적률 검표율에 맞춰갖고 건물을 근데 짓기 전에 뭘 먼저 받아? 건축 허가를 먼저 받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뭐가 들어가? 설계, 도면, 설계, 도서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짓겠다. 먼저 그걸 제출해야 되잖아. 그럼 할 때 분양을 거의 다 분양을 하고 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101호, 102호, 103호 쭉 나오지. 201호, 203호 나오잖아. 이 설계 도면을 할 때 여기는 일종근생, 여기는 일종근생, 여기는 일종근생, 여기는 이종근생, 여기는 교육연구시설, 여기는 업무시설 이렇게 다 정해놓고 건축 설계가 들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단 이 주 용도를 정할 때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냐, 준주거 지역이냐, 또는 무슨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런 거 기준을 맞춰서 설계사들, 건축사들이 정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 설계 도면이 건축가에 들어가면 건축가에서 봐서 하자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내줘. 허가를 내주면 건물을 줬단 말이야. 준공이 됐어. 준공이 되면서 이제 집합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거든. 그 집합건축물 대장상 101호, 201호, 301호에 들어가는 주 용도들이 맨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건축물 용도들이지 그대로 기재가 되는 거야. 자, 원론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모든 건물은 그렇게 돼.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 몫이 아니야. 우리는 그때 우리하고 관계되는 건 뭐냐면 막 건물 올라갈 때 도면만 놓고 고객들한테 설레발을 쳐가면서 분양 받으라고 떠드는 단계거든 그때는. 그래서 MGM 받는 단계잖아. 맞아.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분양을 받게 해줬어. 자, 그럼 건물이 준공이 됐어. 그러면 분양을 받게 했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MG를 받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임대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 그때는 이제 신규 임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미 분양할 때는 신경을 안 썼어. 우리가 건축물 대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임대를 맞출 때는 401호를 해줬으면 학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노래방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이미 401호는 무슨 이 29가지 중에 하나 무슨 용도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게 안 맞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걸 알고 있어야 지금 새로 공급되는 이 택지지구들 상가들 있지. 아직도 평택에서도 지금 아직도 분양하는 상가 있어 없어요? 평택 네. 법원검찰청구 옆에 아직도 있잖아. 무슨 지구지 거기가? 서재지구. 또 나중에 그 지제 역세권. 맞아 안 맞아요? 진위 많이 있잖아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면 자, 지금 여기는 뭐가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4층 여기는 학원이죠.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안 하고도 이 학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용도가 뭐겠어? 주용도가? 교육, 연구, 시설 100%? 100%? 아니야. 500제곱미터 이제 배울 내용인데 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학원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
500제곱미터가 학원을 쓰는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이제 배울 거야. 정리할 건데 넘으면 무조건 교육, 연구 시설이어야지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가 이 앞에 데스크까지 다 합해서 500제곱미터, 455, 약 150평이 넘겠어? 안 넘겠어? 여기 독서실도 있고 뭐 있잖아. 이거 150평 넘어. 맞죠? 그럼 얘는 뭐겠어? 교육, 연구 시설. 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물론 이 학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요. 상가를 기본적으로 처음 접근이 좀 쉬워요. 만약에 지금 창업 29회 분이 일단 보통 소공으로 많이 들어가잖아. 혼자 창업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소공으로 들어갔는데 대표 공인중개사가 다른 일 때문에 손님 모시고 밖에 나갔어. 그래서 나는 이제 사무실에 일단 앉고 지키고 있거든. 잘 안 데리고 가잖아, 대표 공인중개사님이. 아니 누군가 지켜야 되니까. 앉아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네. 나 지금 여기 소공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단 들어오는 게 무서운데 아직 평년 때도 잘 사는 집도 아니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들어와서 인사는 했지.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뭐라고 질문해야 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아파트 전세 이러면 훨씬 수월한데 점포 보러 왔어요 라고 던지네. 그때부터 가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는 29회뿐만 아니고 28회, 27회도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그것만 하시던 분들이 있지 상가 얘기만 들으면잖아. 이게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심장이 벌렁거려. 일단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거 너무 잘 알아 진짜. 그런 느낌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 점포 보러 왔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 하실 건데를 무조건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업종에 맞게 점포를 상가를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중개업소 자리 보러 왔어요. 그러면 2층, 3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 기본적으로 몇 층? 1층. 노래방 자리 알아보러 왔어요. 그럼 몇 층 보여줘야 돼? 뭐 3층, 4층, 2층은 안 돼. 거의 2층에는 요새 이 평택 같은 데 2층에 노래방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3층, 4층, 5층에 있잖아. 맞죠? 예, 그런 거 보여줘야 돼. 근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상가가 준공돼 있으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이 노래방, 중개업소, 편의점, 건축물 주용도를 같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기껏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확인 안 해보고 데리고 갔는데 집합건축물 대장에 봤더니 주용도가 얘 업종하고 맞지가 않아.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 마음에 든대.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소공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상가를 계약을 하게 되는구나. 설레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그 업종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하고 일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도? 계약서 쓰면 죽는 거고. 계약서 쓰면 죽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다행히 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건축사한테 가야 되겠지. 설계사한테 가야 되겠지. 거기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된대. 자, 날라갔어, 안 날라갔어? 날라간 거야. 그게 정리가 되면요. 나중에 다음 주까지 강의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 4층에 노래방 있구나. 건축물 대장을 안 봐. 대장상 뭐가 있구나가 알 수 있는 거야. 학원이 있구나. 그러면 교육연구시설이 대장에 기재되어 있구나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 1층에 중개업소가 있구나. 그러면, 아, 이종 근생으로 기재되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달됐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합니다. 자, 지금 시설군하고 용도군을 얘기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개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29가지의 주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개업을 얘기를 했고, 노래방을 얘기를 했고, 학원을 얘기를 했지. 얘는 우리가 안 배웠잖아. 안 배웠지만 살면서 계속 봤던 업종들이지. 맞잖아. 근데 얘하고 연관성 있는지 생각을 안 했잖아. 노래방이 들어왔으니까 노래방. 이거는 투자자도 마찬가지야. 투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도 건축물의 주용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임대를 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임대를 못 주는 업종, 즉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업종이 있는 거야. 그는 투자자, 임대인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이게 사실은 깊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상가를 하나 갖고 있어. 모든 업종을 임대해 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허가, 신고, 기재 변경이 이 내용이거든.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야. 이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얘는 어디에 나오냐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이거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종 근린생활시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 2종 근린생활시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 아니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가 진도가.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학원, 뭐 위락시설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건축법 여기에는 29가지의 주용도만 기재되어 있는 거고, 요 주요 용도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 용도라고 하거든. 무슨 용도? 즉 업종이야, 업종. 얘네들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 이 29가지 같이 여기까지 전달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요, 일단 눈이 띄어요. 일단 시작은 여기야. 시작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나 더. 이제 또 하나 더. 지금 그래서 요 자료상 이 페이지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주용도 이해됐지? 세부용도 개념 이해됐지? 그래서 주용도와 세부용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나와 있는 대로 일치해야지 신규로 임대를 맞출 수 있다. 일치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용도 변경이 상위로 가면 허가, 하위로 가면 신고, 같은 시설구는 기재 변경. 용도 변경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중개하시면 안 된다. 중개 사고다. 이게 정의다. 자, 개념 잡혔어, 안 잡혔어? 좋아. 그럼 이제 넘겨. 3페이지. 자, 거기 보면 2번 영업증 필요에 의한 업종 분류라고 돼 있죠.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돼 있어. 그 다음 페이지 4를 먼저 봐. 페이지 4를 보시면 거기에 맨 밑에 박스 처리된 거 있죠. 표 있죠. 자, 요거를 먼저 설명을 이제 할게. 자, 모든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그 주용도가 있는 그 상가에다가 우리가 어떤 업종을 집어넣으려면 그 업종은 세부용도다.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지 된다까지 했잖아. 그럼 우리 중개업은 주용도가 무엇일 때 들어간다고? 2종 근생만은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그건 아닌데 일단은 2종 근생 얘기했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개설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관할, 여기는 이제 시청이 되겠네. 평택시청이 되겠네. 시청 무슨 과를 가나요? 지적과 가지 않나요? 다시. 어디 가셨나요? 지금 아무도 안 가셨나요? 예? 토지개발과? 보통 지적과인데, 토지개발과. 뭐, 같은 개념. 좋아. 거기 가서, 우리 개설 등록증 신청하지? 맞아, 안 맞아? 사업자 등록증 어디 가서 해? 세무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해야 돼. 중개업은 관할시청을 먼저 가서 개설 등록증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등록증이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그 즉시 발급을 안 해주잖아. 그럼 그 발급받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무서를 가는 거야. 뭐하러? 사업자 등록은 신청하러. 사업자 등록은 즉발이야, 나중에 나와? 즉발이거든. 단 그때 첨부 서류가 개설 등록증이야. 중개업은 개설 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줘. 세무서에서. 사업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사업자 개설 등록증 발급해 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주용도를 봐. 2종 근생인지 본다고. 그게 안 맞으면 등록증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도 없습니다. 발급 못 받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개업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전에 뭘 먼저 발급받아야 돼? 등록증이 발급 나오려면 주용도와 세부용도가 일치? 이거 이제 배울 거야. 정리할 거고. 이게 있어야 사업자 등록 됐죠?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부를 거야. 영업증은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허가, 등록, 신고 세 가지 업종이 있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업종,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업종,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되는 신고업종 세 가지가 있어. 이걸 갖다가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계속 강의를 할 거야. 계속 나와 이거. 그럼 우리 중개업은 어디에 해당돼? 등록업종 중에서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 됐죠?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비자유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로 무슨 업종이 있다?
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얘는 영업증이 필요 없는 업종이야. 뭐가 필요 없다고? 허가, 등록, 신고증이 필요 없어. 이 업종들은, 이 영업을 한 사람, 임차인들은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을 해서 그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구청, 시청에 갈 필요가 없이 바로 세무서로 가면 그 임대차 계약서만 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을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한다? 자유업종이라고 표현할게. 얘네들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야. 근데 현장에서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규 임대를 할 때 이 개념이 잡혔어야 쉬워. 자, 그러면 무슨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행히 중개사님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중개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맞죠? 주용도가 이종 근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 무슨 법에 있어? 민법에 있나? 무슨 법? 그렇죠. 아이, 그지 마. 29에 아무리 그래도 몇 개월 안 됐어.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어디에 규정돼 있어? 중개사법에. 맞잖아. 그 다음에 등록증 등록해야 된다. 어디에 규정돼 있어? 그게 국계법, 세법 이런 데 있는 데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중개업을 창업을 할 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는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하나 들었지? 그거를 그 개별법에 있는 걸 따온 거야, 여기다가. 노래방을 하는 사람은, 노래방 영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법에서 역시 등록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해라라고 규정돼 있어, 노래방 하는 사람은. 근데 중개사법에는 노래방이 없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거기에 노래 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등록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노래방 하시는 분들은 관할 관청에 가서 역시 등록증 시장에서 발급을 받고 세무서 가. 이해됐어? 헬스장을 하는 사람은 어떤 법에서 그게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 법에 있어. 거기에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라 규정돼 있어. 그리고 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나와.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들어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들, 허가, 등록, 신고 업종들 있잖아. 얘네들은 각각의 개별법이 있는 거야. 우리 중개업은 무슨 개별법? 중개사법.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지 못하니까 다 이미 뽑아놓은 거야. 아, 이 업종은 등록해야 되고 이 업종은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법에 있는 걸 정리를 한 거야, 책에다가.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허가, 등록,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랬지? 허가받아라, 등록해라, 신고해라는 이런 개별법이 여기는 없어. 법이. 다시 하자. 법에 등록해라, 허가받아라, 신고해라는 규정이 없으면 관청에 가서 허가증 등록 신청 못하잖아. 발급해줄 권리도 거기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세무서 가서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바로 영업을 하는 업종들이야. 자,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 노래방이 원래부터 등록업종이었을까요? 아니면 옛날에는 자유업종이었을까요? 자, 원래 노래방이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쫙 올라왔잖아. 그때는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임대차 상가 임대 한 다음에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 가면 어떻게? 바로 사업자 돈이 나왔어. 그래서 영업을 했다고. 왜? 그때까지는 노래방에 대한 개별법이 새로운 업종이었잖아. 원래 중개업도 과거에는 등록을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어. 이 중개업도 옛날에는 자유업종이었어. 그러다가 중개사법이 만들어지고 시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등록업종이 된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고 규율을 해야 됐다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야. 그때 규율을 해야 되니까 등록해라, 신고해라, 허가받아라,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등록증을 준다. 그래야 신고증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개별법이 없어요. 자, 정리됐죠? 분명히 정리된 거 맞죠? 그러면 다시 자료를 봅니다. 4번을 보세요.
박스 표를 봅니다.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 교재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잠깐만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로는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책 페이지 수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거기 보니까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을 지금부터 비자유 업종이라고 표현할 거야. 계속 나올 테니까. 영업증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유업종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업종에 대한, 즉 세부 용도에 대한 개별법이 있어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서 영업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발급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 우리 중개업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건축물의 주요 용도가 맞아야지 등록증이 나와. 자, 개념 정리가 됐다 안 됐다? 됐어. 그래서 거기 허가, 단란, 유흥, 성인 오락실, 유료 직업 속에서 등록, 공인, 중개사무소, 독서실, 노래방, PC방, DVD방, 청소 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안경점, 여행사, 출판사, 동물 미용실. 지금 이 등록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중개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야, 중개 가능성이 없는 업종이야? 있는 업종이야. 상가들 막 분양하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맞죠? 가끔 앉아있으면, 이거 노래방 자리 알아보러 왔습니다. 학원 자리 알아보러 왔습니다. 태권도장 알아보러 왔습니다. 있잖아. 막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왜? 걔네들은 비자유 업종이야. 건축물의 주요 용도가 맞아야 돼, 얘하고. 허가, 등록, 신고는 개별법이 있다, 없다? 중개업은 개별법이 중개사법에 등록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게 있어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발급 받는다. 그리고 자유업종이라는 것들은 어떻다? 개별법이 없다. 규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위에 거는 됐어. 이건 다 배울 거니까. 밑에 거 봅시다. 자유업종.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부분의 업종. 그래서 자, 의류, 화장품, 가방, 신발, 슈퍼, 편의점, 문구, 휴대폰, 낚시, 조명, 액세서리. 자, 이거 우리 중개 가능성 있어 없어? 없다고? 왜 이러세요? 편의점 중개 가능성 없어? 단지 상가마다 다 들어가는 게 편의점인데? 그 다음에 옷가게 있죠? 뭐 조그만 화장품 가게 있어요. 가방 가게, 신발 가게, 문구점, 좋아. 자, 근데 얘네들 뭘 판대?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야. 자, 다시 완제품을 파는 거야. 우리 중개업은 완제품을 파는 거야, 서비스업이야. 그러니까 완제품은 뭐냐면 왜 여기는 개별법이 없냐면 어딘가에서 편의점에 있는 그 물건들 있잖아. 컵라면 뭐 정말 다양하잖아. 그 공장 어디서 만들었겠지. 거기 만들 때 합격이 다 된 것들이 온 거야. 합격된 것들이 와서 DP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거기서 합격이 안 됐으면 편의점까지 올 수. 근데 우리 중개업은 어디서 온 게 아니야. 우리 서비스는 그 안에 있는 분이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중개 서비스를. 맞아 안 맞아? 노래방 어디서 노래방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노래방 손님들하고 부르는 행위를 서비스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삼겹살집 오늘 삼겹살집 가야 돼 안 가야 돼? 삼겹살집 그 음식 만드는 거지. 거기서 요리해야 되고 상추해주고 요리잖아. 그 어디서 완제품 박스돼 있는 게 오는 게 아니잖아. 거기는 위생도 필요하고 화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완제품들은 이미 어디선가로 완성된 것들이 오는 거거든. 그냥 우리 손님들이 편의점에 쓱 들어가서 그냥 사고 쭉 나오는 데야. 이런 데는 뭐다?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없어서 개별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내가 편의점 하겠다. 내가 임차인이 내가. 그럼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자리만 잘 보고 앞에 유동인구 많거나 아파트 세대수 많은 거기에 내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바로 어디로?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 내는 거야. 소매점으로. 그래갖고 인테리어 해갖고 물건 갖다 깔고 GS든 CU든 깔고 영업을 하면 돼. 여기까지 됐나요? 자, 충분히 정리됐죠? 자, 자유업종, 비자유업종. 자, 지금부터 1층 상가들 상상을 해봅니다. 1층 상가들.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매일 상가 앞을 다닙니다. 그냥 다니기만 했습니다. 쳐드시러.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는 이제 업을 위해서.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지나갑니다. 일단 여기 오니까 파리바게트가 있어. 있잖아. 자유야, 비자유야, 일단. 음식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지, 비자유야.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 주 용도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 파리바게트하고 맞아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학원 자유야 비자유겠어? 비자유야. 등록해야 되거든. 교육청에서. 그러면 건축물 주용도가 또 맞아야 돼. 자, 이쪽으로 없고 이 길 건너에 상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오늘 가야 될 불로만 치킨. 2층에 있는 거. 이 학원에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인가요? 맞은편 2층에 불로만 치킨 오프점이 있어요. 자유일까요? 비자유일까요? 비자유. 그 밑에 음식점 저 하남 돼지고기집이 있어요. 점점 가야 되는 분위기지. 강의 한 2시간 끝나면 진짜 배고파지거든. 하남 돼지고기. 자, 자유일까 비자유일까? 비자유입니다. 저쪽 코너절에 가면 편의점이 있어요. 자유입니까 비자유입니까? 자유. 저기 옆에 갔더니 주시라는 그 주스집 같은 게 있더라고. 자유 비자유. 비자유. 요 이후에 의원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비자유. 요 이후에 헬스장이 있는 것 같아. 비자유. 그 다음에 저쪽에 안경점이 있어. 자, 안경. 자유일까 비자유일까? 안경 안 쓰시죠? 잘 모르시죠? 안경을 완제품을 샀거나요? 아니면 그 안경사에 대한 개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의료법과 안경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등록업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글라스 있잖아. 선글라스 그냥 사는 거잖아. 패션. 그게 기준이, 원래 안경이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록업종입니다. 자, 이 사거리에 핸드폰 매장이 있어요. 자유, 비자유.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자유, 비자유야. 아니, 일단 이거부터 시작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벌써, 얘가 등록허가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인지, 그거 안 해도 되는 업종인지, 갖고 임대를 맞추는 거거든. 일단 1층의 상가를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위에 것들도. 맞죠? 자유입니다. 핸드폰기 개통만 시켜주는 거지, 그냥 기기 그대로 파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좋아.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지. 이제 10분간 쉬어야 되겠지만, 건전한 강의 시간에 이런 걸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성인용품 좀 자주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아니. 본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자유냐 비자유를 알려 그러면 그 들어가서 이용을 해봤어야 되거든. 자, 자유일까요? 비자유일까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다는 얘기잖아. 즉, 완제품을 팔까요? 안 팔까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완제품이든가요? 아니든가요? 예, 괜찮아. 저 동영상의 뒤통수밖에 안 나오니까 괜찮아. 하여튼 얘도 자유업종입니다. 완제품을 파는 거. 다만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학교 환경위생보호구역, 옛날에 정화구역, 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속받습니다. 자, 일단 자유비자유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 됐어. 자,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소공으로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어떻게 오셨어요? 점퍼 보러 왔대. 뭐 하실 건데요? 여성 옷가게 좀 하려고요. 동대문에서 물건 사입하다가. 자, 머릿속에서 자유, 비자유 중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자유. 자유는 건축물의 용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 건축물도 가능하다야. 다시. 무슨 건축물? 일반 건축물. 가끔 보면 유동인구 많은 곳에 원래는 주차장인데 그 건물주가 그 옆에다가 뭐 조만한 가건물 같은 상가 짓고 임대 주는 경우 있어. 거기 들어온 곳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자유업종은 못 들어와요. 우리 중개업은 아예 못 들어가고 일반 건축물에. 맞잖아. 근데 거기에 들어온 게 옷가게, 핸드폰 매장, 신발 가게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세무서에서는 일반 건축물도 신경을 안 쓰고 걔네들은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만 따져. 법인이냐 개인이냐만 따지지 건축물 대장이 뭔지 뭐 이거는 관할이 달라. 관할은 어디야? 구청 시청이야. 자, 여기까지는 정리됐어 안 됐어? 예.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 강의는 자유 비자유. 자, 선생님 성인용품점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자유. 즐겨 애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뭘 해야죠? 자,
첫째 시간 벌써 1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쉬고 다음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